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영상을 더 만들 시간이 있었는데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맛이 가서 이번 주에 작정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고 있던 책이 칩워라는 책이었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또 읽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읽고 돈의 속성이었나? 어떤 책에서 부자들이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읽는데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읽기로 결심을 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새로 나와 구입해서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부자들이 한다는 건 되도록 따라해 보려고 하고 다음 책으로는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는 책을 골라서 읽고 있는데 나름 많은 것을 느껴서 어떻게 더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평범한 사람의 투자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나름 건질만한 이야기도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5 서문에서 진정한 고귀함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이고 산을 옮기고 싶거든 호미질을 시작하자라는 문구가 있는데 열심히 호미질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또 와이프 생일이라 얼른 마무리를 하고 미역국을 끓이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잘 나가나 싶던 시장은 수요일에 한번 주춤하면서 또 이런 씨브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다시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지난주보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시장도 폭등하는 상황이고 금요일에 나온 뉴스에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대선을 앞두고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수그러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1월에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예측도 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별일이 없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제 또 중동에서 난리가 난 상황이라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 나온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전쟁의 우려로 인해 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주가가 내려간다면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달 매수 자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또 그대로 얻어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마켓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한 주입니다. 중동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에너지 기업들의 색깔이 화사한 게 제일 먼저 눈에 띄고 회복하나 싶던 인텔이 또 한 주 동안 마이너스 5% 내려갔고 테슬라가 오랜만에 하락했는데 과연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관적인 시황을 마치고 한 주간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 엔비디아 칩 사지마 미국 반도체 퇴출 속도라는 기사인데 중국이 엔비디아 중국 전용 AI 칩을 구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서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칩워라는 책에서 보고 이해해야 한 바로는 현재 상황에서 기술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고 설사 중국이 기술을 훔치더라도 반도체 이 바닥이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조이면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 빚컷 가능성 일축한 파월, 미국 9월 고용 깜짝 증가, 패드 빚컷 가능성 줄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50bp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암울한 나이키 매출 전망 하향에 와르르. 나이키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꾸준히 보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매출이 나왔고 매출 전망도 하향돼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금이 넘친다면 한번 사볼만 할 텐데 여력이 없어서 그냥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오닉 5 구글 웨이모의 공급, 현대차 자율주행 파운드리 시동. 현대 자동차에서 구글 웨이모의 아이오닉 5를 공급한대요. 그런데 기사의 첫 문장이 자율주행 업계의 최강자인 아이오닉 5를 공급한다 라서 제가 아무리 테슬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에서 웨이모가 테슬라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현대 자동차의 선택이 좋은 선택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현대 자동차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떠오르는 기사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몸값 7조 LG CNS 상장 도전, LG 엔소리우 IPO 최대여 라는 기사인데 저는 특별히 관심이 없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용돈벌이라도 시도해보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모르실까봐. 다음으로 삼중고 시달리더니 적자 결국 우리가 떠나 호소. 요거는 제가 투자하는 국내 주식 기사라서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쳤다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개인 투자자라는 기사인데 제가 국내 주식에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나라 지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언제 한번 심심할 때 우리나라 지수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백테스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번 주 투자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계좌는 지난주 수익률이 11%였는데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다시 마이너스가 됐는데 주식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살 돈이 없는데 배당금이 조금 남은 걸로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매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코인 계좌도 한번 쳐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마이너스일 때 단돈 몇만 원씩이라도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한 개 온전히 갖는 날을 꿈꾸면서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미국 계좌 수익률이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졌습니다. 특정 종목 탓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조금씩 하락했고 올해 4848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을 훌쩍 넘겨서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니까 마이너스 33%를 찍고 있는 인텔로 양도세를 피할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도세에 대한 고민을 할 정도가 되다니 저로서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려있는 속수를 극복하는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 계좌 상황은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아이온큐 레버리지와 삼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삼성증권 계좌는 지난주 매수하고 이틀 만에 수익률 50%를 넘겼던 쓰리온큐가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다시 30%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삼슬라도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스타트업 개별주 레버리지는 정말 더더욱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슬라는 지난주 100%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과연 10월 10일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 두 종목의 평단은 이런 상태고요. 10월 2일에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TQ 속슬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한 타미당 배당금도 들어왔습니다. 주당 34원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배당금으로 SCHD와 리얼티 인컴을 한 주씩 매수했습니다. 두 종목을 나름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데 이제 들어온 배당금으로 얘네들을 한 주씩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오게 됐어요. 리얼티 인컴으로는 이제 80년대 허름한 집 월세 수준을 매달 받게 되는데
지금 시대의 월세까지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고요. 앞서 본 기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익이 증가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예로 매주 보여드리는 연금저축 계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투자는 필수고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실 분들은 이 정도 ETF만 모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제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물려있는 주식이 있어서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절대 이름 모를 회사의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뭐뭐뭐 주식을 갖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그거는 뭐 하는 회사인데 라는 반응이 나온 회사에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엄마한테 지금까지 손해본 건 어쩔 수 없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결단을 내리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또 너무 뭐라고 한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저는 일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당장이라도 사던 빌리던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단타를 치면 차트나 트레이딩에 대한 책을 보시고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할 거면 그런 종류에 대한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